한국어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the overseas Koreans.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it's flooding and rain today, 모이지 아니할 수 없었던 이유는 we could not gather here because 이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we 것입니다. had to eradicate all the anti-state forces. 그 중에 제1호가 문재인입니다. And 문재인. who's the number one man in this? It is Moon Jae-in.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During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he said something that is ineffable. 간첩적인 발언을 하기 As 시작했습니다. a president, he said something of a spy.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He 했습니다. said the philosopher that I respect the most, Shin Young-mo. 대한민국의 언론이 수백 개 있어도 And though there are hundreds of Korean 이 media, 말을 한 사람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no one published about this statement. 이 말에 왜 문제가 있는가? But then why is this a fault? 이것을 최초로 잡아낸 사람이 선지자 전광훈 목사입니다. Problematic statement. 그래서 문재인은 간첩 짓을 한 것이 아니라 Pastor Jong-un, 간첩의 본체입니다. 본체. he is embodiment of a spy. 자, 왜 문재인이가 간첩인가? Why is Moon Jae-in an 내가 orthodox spy?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He said, my most respected philosopher, 신영복이라고 신영복. Shin Young-mo. 이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의 간첩입니다. And he is a North Korean spy. 이 신영복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And who is the man who knows about him the most? 같이 빨갱이를 했던 이동호 교수가 It is 나왔습니다. Professor Lee Dong-woo who joined with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통역당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간첩 사건입니다. 간접 사건? 예. 자, 통역당 사건의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김진라, 예, 김종택, 예, 이 사람들은 사형을 당했죠. 예, 김종택, 김진라, 김문규까지요. 그런데 이것을 좌파 빨갱이들이 지금 와서 재심 신청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새로 이걸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좌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통역당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 틀림없다는 아니, 것이죠. 그러면 통역당은 이미 북한에 3번, 4번 넘어갔고, 김동전 넘어갔고, 그 다음에 통역당 사건이 그 대한민국의 그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접혀오자 그들을 구출하려고 북한에서 간첩 사건이 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신영복이가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최고의 악질의 간첩입니다. 신영복이는 1심에서 사형받았죠. 사형받았습니다. 2심에 가서 살살 빌어서 무기징역 무기징역 받았죠. 그리고 20년 동안 감옥살이 했죠. 예, 예. 나와서 성공회대 교수. 예, 예. 아니 깜빵을 20년 산 사람도 교수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신영복이 그러니까 그 아주 머리 좋은 아주 악랄한 그 교활한 간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영복은 아주 교하는 말을 꾸미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가짜 전형설 쓰고 나와서 예, 가짜 전형서 썼습니다.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나는 전형 안 했어. 그건 이미 말지에 자기는 한 번도 간첩대의 생각을 바꾼 적도 없고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20년 장기수 간첩을 예.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문재인이가 말했다면 문재인 간첩입니다. 문재인 이름도 간첩. 당연히 간첩입니다. 간첩을 존경한다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애국운동에 나서야 되느냐면 문재인을 처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처형 없이는 대한민국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재명에 대해서 급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타격을 하지만은 사실은요 제일 위에 왕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이 문재인 이름은 반드시 여적죄로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김학성 교수님을 잠깐 마이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여적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하죠, 목사님? 분명해요? 예. 그럼 여적죄는 형량이 몇 년이에요? 사형밖에 없습니다. 사형밖에 없어? 예, 예. 무기징역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이 시간에 헌법학자의 권위로서 네. 문재인을 사형 아예 재판할 필요도 없이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바로 여기서 네, 재판은 원래 해야 되겠죠. 재판을 해야 돼? 현장 체포 바로 해야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의 반국가 행위가 10손가락 다 사용해도 부족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잘 아시는 USB를 북한의 김정은에게 넘긴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도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비밀을 USB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전달한 것은 그는 여적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그 형님이 와서 얘기를 했지만 서해 해수부 공무원을 강제 월북시켰다라고 월북시켜서 그 목숨을 끊은 죄도 아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남한에 넘어온 귀순 어부 2명도 죽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시킨 것의 주인공이 바로 문재인인 것인데, 문재인의 죄책을 아직도 대한민국이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은 제주도 4.3 사건에 대하여 네.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입만 열면 다 간첩이야. 자,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꿨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발언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간첩의 완전히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이런 놈을 지금까지 살려놓는 대한민국은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자, 제주도 4.3 사건, 그 제주도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 그랬어요. 저 발언은요, 네. 2020년 4월달에 한 겁니다. 네. 2020년. 제가 2020년 2월 말에 은퇴를 했거든요. 네. 은퇴한 다음에 제 삶의 목표가 있었는데 저희 인간의 저 말을 듣고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네. 제주도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라고 하는 말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해야 될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저 말에 대해서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침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2021년 4.3 경축사에서는, 기념사에서는 문재인이가 두 걸음 더 나가서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대한민국의 국군과 경찰을 국가폭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저 인간의 저 죄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 죄과를 물어야 될 것인데 아직도 저 죄를 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재인 이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자고?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재명 이놈을 확실히 죽여놓고 바로 우리는 양산으로 가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아닙니까 이놈이? 물론입니다, 목사님. 헌법 위반은요, 우리 시민군이 가서 직접 체포해서 바로 깜빵에 가둬서 처형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네. 개작도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서 체포해서 처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국이가 2심에서 3년형을 받았어요. 2년 받았습니다. 2년 받았어요. 그러면 조국이가 빨리 2심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징계를 끌고 있어요? 저도 속이 뒤집어집니다. 조국이는 1심에서도 2년, 네. 2심에서도 2년 받았거든요. 네. 이후 2년형 받은 이후로 지금 날짜가 9개월 지났습니다. 9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인의 대법원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는 아직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분명히 말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법부 전체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국이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조국이가 아직까지도 대법원 재판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조국이가 국회의원 됐죠. 국회의원 됐어요? 또 그 사이에. 아니 그런 놈이 국회의원을 되면